네, 안녕하세요. 푸돈싸입니다. 오늘은 분석 영상은 아니고 긴급하게 슈퍼리그 관련된 소식입니다. 진짜 자고 일어났는데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린가요?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축구판의 아주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네, 슈퍼리그 창설이 공식화됐습니다. 심지어 공식 홈페이지도 생겨서 지금 들어가지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 정도면 발표 전 꽤 많이 준비를 한 이후 터트리는 것 같은데 여러가지 나온 소식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레고 더 슈퍼리그, 쉽게 말하자면 챔피언스 리그를 리그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챔스에서 보는 각 리그의 수준 높은 팀들을 한 리그에 모아두고 시즌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리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진행 방식을 살펴보면 창설 멤버 15팀 플러스 예선 5팀이 참가를 한다고 합니다. 창설 멤버 15팀이라고 하는 거 보면 15팀은 얼추 모였다는 이야기겠죠? 이 20팀을 두 조로 나눈 후에 홈앤어웨이 방식으로 18경기를 치룬다고 합니다. 거기서 조 1위부터 4위까지 결선 토너먼트에 진출, 간단히 말해서 플레이오프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결선 토너먼트 리그는 막판 4주 동안 진행되며 8강과 4강은 홈앤어웨이로, 4강까지 홈앤어웨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결승은 단판인 것 같습니다. 약간 진행 방식이 미국스럽죠? 그 이유가 있는데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 이 리그를 주도한 슈퍼리그 초대 회장은 레알 마드리드의 회장 플렌티노 페레즈입니다. 그 밑에 부회장은 맨유의 공동회장인 글레이저와 유벤투스 회장인 안드레와 아넬리, 흔히 말해 잘나가는 슈퍼클럽들끼리 모여서 이 프로젝트를 구상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슈퍼리그를 왜 하는지 좀 살펴봤더니 슈퍼리그에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슈퍼리그에 참가만 해도 클럽들은 4,700억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하면 받는 상금이 약 1,000억 원 정도. 4,700억이면 야, 당장 음바페, 해리케인을 살 수 있는 돈이죠. 코로나로 인해 살림살이가 빡빡한 팀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 구미가 안 당길 수가 없는 엄청난 금액의 규모입니다. 거기에 기타 지원금만 3.5조. 이제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에서 중계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슈퍼리그 창설의 또 하나의 이유는 유에파와 피파의 아쉬운 운영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페레즈 회장은 챔스를 개편한다는 약속과 함께 슈퍼리그를 창설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슈퍼리그를 열었습니다. 당장 최근만 보더라도 네이션스 리그를 개최한 유에파의 독선, 겨울로 월드컵으로 옮기면서까지 카타르에서 월드컵을 치르는 피파의 독선, 그동안 여러가지 문제점이 누적된 끝에 이 슈퍼리그가 창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슈퍼리그의 가장 큰 돈줄은 미국의 JP 모건 금융회사입니다. 재산이 3천조라고 알려져 있는데 참고로 우리나라의 모든 은행을 합쳐도 JP 모건보다 규모가 적습니다. 이 때문에 슈퍼리그의 방식이 약간 미국스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슈퍼리그에 어떤 팀들이 참가하는지 살펴보면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맨유, 리버풀, 맨시티, 아스날, 첼시, 토트넘, 라리가에서는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세리에에서는 인터 밀란, AC 밀란, 유벤투스, 일단 총 12팀이 확정이 됐고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3팀이 더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미넨, 파리, 라이프치히가 유력하지 않나 싶습니다. 분데스리가 팀들의 합류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근데 지금 상황이면 토트넘은 밑에서 열심히 깔아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슈퍼리그 창설 발표와 동시에 각 팀들도 슈퍼리그에 참가한다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리버풀, 아스날, 토트넘, 유벤투스가 현재 슈퍼리그에 참가한다고 밝힌 상태. 물론 이 슈퍼리그에 대해서 피파와 유에파 각국 리그 협회들은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유에파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슈퍼리그를 막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피파에서는 국제축구 구조를 벗어난 폐쇄된 유럽리그를 반대한다고 성명을 냈습니다. 그와 동시에 슈퍼리그에 참가하는 팀들은 챔피언스 리그와 각국 리그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근데 뭐 사실 이건 팀들보다는 각국 리그에 큰 타격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피파에서는 슈퍼리그에 참가하는 선수는 피파 주관대회에 출전시키지 않을 거라고 발표를 했는데, 근데 이것도 사실 피파가 손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국의 스타 플레이어들을 볼 수 없는 월드컵이라면 과연 얼마나 흥행이 될지. 이와 별개로 선수들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은 채 선수들을 볼모로 이렇게 대립을 하는 모습은 슈퍼리그나 피파나 유에파나 참 별로인 것 같고, 선수들은 그저 꼭두각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긴 뭐 어떻게 보면 월급쟁이니까요. 당장 이대로 라이프치히와 토트넘이 슈퍼리그에 참가하고 진행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손흥민과 황희찬 선수를 잃게 되겠죠. 벤투 울겠는데? 참고로 슈퍼리그에 참가한 팀들이 프리미어리그에 돌아오면 5부 리그에서 시작이라고 합니다. 슈퍼리그로 떠난다면 뭐 딱히 돌아올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슈퍼리그는 올해 8월
이번 여름부터 시작할 예정이라 하고 더불어 여자 리그도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슈퍼리그가 정말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사실상 다른 리그들은 들러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많은 팀들과 선수들이 인 슈퍼리그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렇게 돈이 풀리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은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돈이 생기는 슈퍼리그 팀들은 비슈퍼리그 팀들 좋은 선수들을 영입할 것이고 그 영입 경쟁 속에서 또다시 선수들의 원값은 솟구치고 이제 어쩌면 괜찮은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아마 2천억은 기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비슈퍼리그 팀들은 전부 셀링 클럽 아니 셀링 리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속에서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슈퍼리그가 당연한 수순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축구의 역사 그리고 이 팀들이 지금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지도 분명히 생각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전 맨유 감독 퍼거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슈퍼리그는 지난 70년 유럽 축구 역사를 벗어난 행위다. 나는 맨유에서 4번 챔피언스 리그 결승을 치렀는데 매 순간 특별한 밤으로 기억된다. 그만큼 역사에 대한 가치를 존중해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일단 UEFA와 FIFA가 강경하게 나오는 가운데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릴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돈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약간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슈퍼리그 또한 언젠가는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겠죠.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